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저희 방송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괜찮은 방송인데요. IT 뉴스를 가장 빠르고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성봉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이성봉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봉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위잇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혹시 위잇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 잘 알죠. 예. 그 굉장히 투자도 어느 정도 좀 받고 약간 도시락 그 배달하는 그 스타트업이잖아요. 도시락 서비스거든요. 도시락 예. 구독 서비스인데 뭐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예. 이게 꽤 업계에 관심을 받았던 구독 서비스였어요. 이게 예. 이용자도 꽤 많았고요. 누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사용했던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논란이 생겼어요.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했고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도 있고요. 거기 직원들도 전부 다 이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많이 궁금한데 우선은 그러면 위잇이 어떤 서비스고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한 서비스명은 위잇 딜라이트라는 이름인데 줄여서 오늘은 위잇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허들링이라는 스타트업이 운영했거든요. 이 서비스를. 이거는 은행 개발자 출신인 배상기 대표가 설립을 했는데요. 2019년 10월에 지금 형태의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뭐 샐러드, 밥, 샌드위치, 뭐 면류, 다양한 음식을 매일 아침, 점심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갖다 주는 서비스예요. 가격은 한 끼에 5,9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에 한 끼로 구성이 돼 있고 홍보할 때는 6,900원 한 끼 무료 배송해 준다. 뭐 이런 내용으로 6,900원이요? 네. 요즘 한 끼가 굉장히 비싼데 6,900원이 굉장히 저렴한데라고 느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메뉴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그다가 그 고객들의 기호에 맞춰서 큐레이션을 해줘요. 이런 식사 저런 식사 이렇게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알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점심에 원하면 점심에 다 시간대도 맞춰서 갖다 주고요. 장소도 다 지정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였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직장인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 가격이 배송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네, 그게 배송비를 그냥 무료라고 했어요. 사실상 그 가격으로 그냥 다 해준 거죠. 근데 이렇게 받아서 이제 드셨던 거군요. 이렇게. 네네, 그 가격에 그냥 주기적으로 식사를 받아서 먹었던 거죠. 뭐 성봉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점심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솔직히 뭐 10,000원으로는 하기도 힘들고. 저희가 여의도에 있는데 한 끼가 그렇죠. 저희는 특히 이쪽 근처는 비싸고 한 15,000원은 기본 내잖아요. 좀 괜찮다 싶으면 15,000원 그냥 넘어가죠. 사실 15,000원 내도 뭐 그렇게 괜찮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요즘 점심 가격까지 고려하면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회원 수가 진짜 빠르게 늘었거든요. 누적으로 18만 명까지 늘었다고 해요. 회원 수가. 그리고 한 60%가 주 3회 이상 정기 구독을 했고요. 주 3회요? 회사 측에 따르면 하루에 한 1만 인분 정도가 고정 수요층으로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누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가 운영된 한 4년 동안 첫 번째 1년 차에는 9만 인분. 그다음 2021년에 90만 인분. 작년에 500만 인분 넘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올해 서비스 종료 전까지 6월 4일인데 이때까지 660만 인분이 넘었다라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알렸어요. 그리고 지역도 점점 넓혔어요. 처음에는 이제 서울 주요 지역들, 뭐 강남, 서초 이쪽에서 시작이 돼서 전역에 퍼졌고 위례, 분당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직장인들한테 꽤나 알려진 서비스였어요. 그럼 이제 서울이면은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본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그리고 뭐 이제 막 지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례나 분당처럼 오피스 많은 그런 지역은 이제 해주셨다는 얘기고.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서비스를 늘리고 또 이제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투자금도 꽤 많이 받은 회사였던 겁니까?
네, 투자도 상당히 잘 받았어요. 투자를 위어들링 이제 위잇은 누적으로 약 170억인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계산해 예. 보니 한 170억 전후로 받았더라고요. 170억이요? 네. 오, 예. 상당한 금액이고 예, 예. 여기 투자한 곳들 보면 MI 소셜 컴퍼니라는 곳이 시드 투자를 5천만 원 정도 해서 시작됐고 예, 예. 이후에 뭐 신용 보증 기금, 예, 예. 농협, 예. 교보증권, 예. 롯데제과 뭐 알만한 대기업들이 많이 아, 참여를 그렇네요. 했고요. 예. 그리고 투자사 중에서는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예, 예. 이곳이 이제 컬리 투자사로 유명한데 예, 예, 예. 2020년부터 위잇의 우군이 돼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주도했고요. 시드 예. 투자부터 시리즈 A, 프리 시리즈 B까지 받았는데 이때까지 예. 트랜스링크 인베가 계속 이제 투자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트랜스링크라는 투자사가 계속 붙어서 위잇과 함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투자를 주도하는 그 투자자를 앵커 투자자, 뭐 리드 투자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 트랜스링크 인베를 여기에 그 앵커 투자자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도 그렇죠. 무리가 없는 거죠. 주도한 이제 리드 투자사 뭐 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 예. 컬리 초기 투자사로 알려져서 뭐 투자사 어디에 투자했는지 좀 보면 예, 예. 브랜디, 아, 알죠, 알죠. 남도마켓, 넥스트 키친, 헤비 팩토리, 뭐 체인 로지스, 에이젠 글로벌 뭐 업계분들 아실만한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있고요. 예, 예. 실제로 위잇의 사회이사로 트랜스링크 대표님이 이제 사회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VC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경영에 좀 약간 네. 조언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떼놓을 수 없는 투자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프리 시리즈 B까지 진행이 되면서 기업 가치도 계속 커졌거든요. 예, 예. 이게 재무제표를 이제 살펴봤는데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 가치가 대략 300억 후반에서 500억 초반 정도로 이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추산하실 수가 있는 거군요, 이렇게. 네. 투자 받은 거 뭐 자본 이런 거를 계산해 보면 그런데 예. 또 위잇을 잘 아시는 어떤 예, 예. 심사역분께도 여쭤보니 기업 가치 한 400억대로 투자를 받았다고 한다.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대략 계산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400억 수준의 기업 가치의 회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만 들으면은 뭐 서비스 지역도 확대되고 있었고 또 이제 뭐 이제 투자도 프리 시리즈 B까지 받았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400억 기업 가치로 한 170억 받았는데 네. 근데 왜 갑자기 중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비스가 그쵸. 이게 굉장히 좀 뜬금없다거나 그냥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예고가 없었어요. 갑자기 서비스가 6월 4일 예. 중단이 됐거든요. 그냥 뭐 고객 입장에 생각하면 그냥 그날부터 도시락이 안 온 거거든요. 갑자기 도시락이 왜 안 오지? 이렇게 된 거고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지? 라고 해서 다시 제가 재무제표를 자주 보는데 재무제표에는 기업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 네, 있으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유를 따져보아야 되는데 그러셔야죠. 재무제표를 예. 보면 자본 상황이 어땠는지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매출 규모는 계속 커졌어요. 네. 아까 이야기 나눈 대로 회사는 점점 커지는 네. 중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에 매출이 7억 원, 네. 그 다음에 45억, 그다음에 103억 원, 작년에는 132억 원까지 매출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100억 넘는 매출을 내는 기업이었고, 예. 근데 적자가 상당히 컸어요. 예, 적자도 예. 같이 커져서 작년에는 매출 132억에 예. 78억 원의 영업 손실, 적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손실률로 따지면 한 59%. 그러니까 이제 100억 매출이 있으면은 100억 매출이 나면은 네. 영업 손실이 9원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100원을 벌면은 59원을 이제 까먹는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영업 이익이 아니고 영업 손실률이 59%였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저희도 스타트업 취재 많이 하지만은 좀 약간 이런 서비스들이 초기에 구독자를 확보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뭐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초기에 적자를 내는 거는 아직 뭐 이제 한 4년 5년 된 기업이니까 적자를 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였잖아요. 그렇죠. 초기 스타트업이 적자를 내는 거는 되게 사실은 일반적인 당연하다고 일이죠. 인식되고 네. 어느 정도는 또 용인도 되고 당연히 네. 그리고 또 서비스 지금 요 위잇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구독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커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세팅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초반에 적자를 보는 거가 이상한 것은 아닌데 예, 예, 예. 예를 들면 다른 유니콘 스타트업들 적자인데 매우 많잖아요. 아, 지금 네. 오히려 유니콘들 중에서도 흑자 내고 있는 데가 찾기가 더 힘들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고도화한다. 이게 예, 예. 대부분이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창업 이래 위시 적자였다는 게 이게 문제라고 보기진 않고요. 저도 예, 예, 예.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고 하죠. 예. 어쨌든 그렇죠. 커머스의 형태이고 구독 기반이고 물류를 하고 이건 초기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예, 예.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나중에 돈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투자사도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업계에서 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공원 이익이라고 예, 하는데 이 공원 이익이 위잇은 공원 이익도 안 나는 상태. 그런 부분도 그 공원 이익이 제가 알기로는 가끔은 이제 한계 이익이라는 말로도 좀 쓰이는 것 같은데 좀 약간 그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네.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공원 이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예, 예.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계산법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는 겁니다. 예, 예. 변동-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네. 예. 그러니까 고정비는 어차피 매출과 관계없이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예, 예, 예. 변동비는 매출이랑 연계되는 예, 예.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비를 빼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이거는 계속 매출이 올라가면 이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어느 구간에서는 이제 네. 손익분기점이 생기는 거죠. 예, 네. 예. 그 구간까지는 적자이지만 어떤 예, 예. 구간이 넘어가면 이익이 난다 이런 예, 예.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매출액에 비례해서 직접적으로 이익 증감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고정비가 커서 적자가 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공원 이익이 나요. 예,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는 게 우린 나중에 돈 벌 수 있어요라는 의미.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규모만 커지면은 네. 충분히 이제 흑자 구간에 들어간다 네, 이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뭐 경영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죠. 예, 예. 공원 이익이 나면 돈을 번다고? 그럼 너네가 그렇게까지 커질 수 있어? 음, 지금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그렇죠. 버틸 거야? 공원 이익은 그냥 핑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커머스와 물류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공원 이익도 안 난다. 예, 그러면 예. 이 회사는 커져도 흑자 낼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낮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위잇은 공원 이익이 안 났던 거죠. 근데 아까 저희가 보면은 영업 손실률이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는 59%, 영업 네. 이익률이 아니고 손실률이 59%였고 또 굉장히 지금 공원 이익도 계속 내오지 못했다. 근데 사실 그 원인을 파고들면은 결국은 이 회사의 비용 구조가 굉장히 무거웠고 좀 이익을 애초에 낼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용 구조가 좀 어떻게 됐길래 또 그랬던 겁니까? 일단 공원 이익을 좀 계산을 해봤는데 예, 예. 공원 이익이 2019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예, 예.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고요. 예, 예. 그 규모가 공원 이익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규모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태였고 예, 예. 보통 이제 변동비에 운반비, 뭐 지급 수수료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 예, 이거를 예. 포함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예, 예. 상품 원가 자체가 매출액보다 컸어요. 음. 그러니까 이 도시락 자체가 원가보다 싸게 팔고 있었다는 의미이고요. 작년 판관비를 제외하고 그냥 매출 원가만 134억이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원가 상품 원가율이 102%. 그러니까 27% 작년 매출이 예, 예. 재작년보다 매출이 27%가 증가했는데 비용은 36%가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9%더 무거워진 거죠. 매출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더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까 예, 예. 좀 변화가 있긴 했는데 그 사이에 재작년에 9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물류를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용인에 물류 센터를 짓고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아, 물류센터를 직접 지으신 거예요? 준공까지 하셨던 건가요? 제가 상태를 보니까 직접 건물을 짓거나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공간을 임대해서 거기에 이제 물류 설비를 넣은 형태로 보여요.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운반비가 원래 1,000만 원이 안 됐었는데 예. 운반비가 갑자기 23억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갑자기 증가를 해요. 인건비도
당연히 같이 설비나 시설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20억에서 23억으로 늘었고요. 비용이 점점 좀 커지는 상태였다. 아니 그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매출 원가라는 거는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 위스로 치면은 그 도시락을 만들기 위한 그 뭐 식재료 네. 그런 거가 이제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거잖아요. 뭐 네. 마케팅비니 뭐 다른 지급 수수료니 그런 거는 어차피 네. 그 판관비로 분류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데 들어간 돈만 네. 102%였다는 거잖아요. 그 가격에.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뭐 판매 관리비, 네. 판매비하고 관리비 이게 판관비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이제 비용 구조는 무거워진 거고 애초부터 좀 약간 이익을 나기 힘든 구조였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고 이렇게 비용 구조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돈이 좀 있었으면 그러니까 투자금을 좀 네. 갖고 있었으면은 약간 구조 개선 작업을 해가면서 좀 버틸 네. 수는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버티고 있거나 버틴 다음에 잘 된 스타트업도 찾아보려면 당연히 네.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서비스를 이렇게 종료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돈이 좀 없어서 그 문을 닫은 건가요? 그러면 투자금이 없어갖고?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자금 여유가 있으면 예. 조금 더 버틸 수 있거든요. 예, 뭐 예. 원재료 값이 비싸다. 예. 그래서 매출 원가가 높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규모가 커지고 고객이 많으면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원자재 값을 조절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죠. 예. 돈이 있어야 하는데 윗이 그렇게 된 걸 보면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중단했을 때. 사실 뭐 돈이 네. 없으시니까 이제 문을 다시 닫으셨을 수밖에 없고 네. 그거는 예. 그러니까 더 계속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더 키우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투자금을 사실상 거의 다 썼다고 볼 수 있고 예. 배상기 대표가 그 위 사이트에다가 서비스 중단 공지를 하면서 이제 편지 같은 글을 하나 예, 올렸어요. 거기에 보면 유동성 부족 때문입니다라고 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유동성 부족은 그냥 현금 떨어졌습니다 이런 뭐 그런 의미. 뜻이죠 정확히. 예. 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다시 보니까 작년 말에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손금이 굉장히 이제 적자가 많아서 결손금이 많이 쌓였고 이 결손금이 쌓였다는 의미는 이제 자본을 이게 잠식해가는 거기 예, 때문에 예. 투자금이 고갈됐다고 볼 수 있고요. 현금도 작년 말 기준으로 8억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 대출을 예. 3개월 이내 갚아야 되는 단기 대출을 27억 원 정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빌리셨나 보네. 회사가 좀 네. 어려워지니까. 작년에 빌리신 것 같아요. 작년 근데 하반기에. 보통 사실 이렇게 네. 은행에서 볼 때 회사 재무제표 보고 좀 상황이 안 네. 좋으면은 대출을 잘 안 내주실 것 같은데 네. 또 어떻게 빌리긴 빌리셨었네요 이거를. 네, 한 20억 이상의 어. 단기 대출을 받아서 예. 어려운 시기를 이제 버텨내려고 하셨던 것 예, 같아요. 예, 짧게 이 시기를 버텨서 다음 해에 예. 조금 더 무언가 해보자. 예. 근데 현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 대출 받은 것마저도 올해 초에 다 쓴 것으로 보이고요. 예. 대출을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계속 대출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네, 상황을 보고 대출을 해줬는데 이 대출 연장이 사실상 안 됐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정도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은 뭐 구조조정 중인 스타트업도 예전보다는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경영이 어려워지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위익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구조조정이 좀 있었나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를 볼 수 있는 조짐이랄까 네. 그런 걸로써? 이게 그러니까 고용된 인원 예. 같은 거는 이제 국민연금 데이터를 예.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작년 11월 기준으로 59명의 직원이 근무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16명이 갑자기 퇴사를 해요. 그리고 올해 4월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었는데 예. 올해 4월에 38명이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직원은 점점 줄여왔던 것 같아요. 예. 점점 줄여왔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2022년부터 스타트업들이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하고 겨우겨우 살아난 스타트업 되게 많아요. 어떤 예, 곳은 예. 100명이었는데 90명을 있죠. 예. 내보내고 겨우 살아남아서 다시 시작한 스타트업도 있고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예, 예.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그런 선택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위잇은 그런 방식으로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상황이. 결국은 서비스 중단을 하고 직원 전원이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성분이 보실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의 종식 시기가 좀 맞물리면서 네.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제 뭐 기업 가치 거품 논쟁도 많아졌고 네. 그리고 약간 금리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투자금이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성분이 보실 때는 그러면 이번 사태를 그 2022년부터 시작된 그 투자 침체하고도 좀 연관시켜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뭐 위인만의 문제인지. 이게 되게 어려운 예. 질문이지만 예, 예.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예, 예. 근데 물론 스타트업이 잘 안 돼 살아남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일단 그런 시장의 기조는 예. 일단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 닫은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좀 보면 대부분 투자금이 없어서 폐업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예, 예, 예. 투자금이 마르니까 갑자기 이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상할 수 있잖아. 왜 돈을 못 버는데 투자금을 기대하고 계속 사업을 운영하지? 그거는 투자사들이 계속 투자를 해줄 거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어느 저는 정도 생각. 그 또 네. 본인들께서도 네. 시그널을 좀 받았을 수도 네. 있고 그 VC 쪽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뭐 매출이 됐건 이용자 고객 수가 되었건 뭐 지표들을 보면서 이 정도 지표가 나오면 우리 다음 투자도 예, 함께 예, 해줄게 예.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줄게 이런 어떤 약속을 하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위잇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 고객 수를 확보하면 다음 예.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버텨보자, 조금 더 해보자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요. 투자사들이 이제 언지를 주기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끝난 뒤에 금리 인상하고 투자 시장 침체되면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가 반토막 나거나 반토막 훨씬 더 난. 네, 훨씬 더 많이 예, 예. 깎인 데도 많죠. 사실 우리가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막 4분의 1 토막도 네, 뭐 그쵸. 8분의 1 토막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되는데 많이들 얘기하는데 시리즈 B 정도의 예, 예. 스타트업들이 문 닫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규모의 스타트업들이 기업까지 확 깎이고 투자사들이 이제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딱 그런 사례 중 하나로 보여지고요. 위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조금 없었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투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대표님이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지만 계속 고객을 조금 더 모아보자, 조금 더 해보자라고 한 게 길어진 것 같아요. 재무 상태를 조금 더 봐도 제가 다른 분들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몇 분께 여쭤보니까 이런 재무 상태면 언제가 위기였을 것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몇몇 분들은 서비스 중단은 올해 6월에 했지만 사실상 작년 상반기부터 이미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다. 이 상태라면 작년에도 굉장히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꽤나 오래 버틴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반대로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 170억 가까운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 조금 무리해서 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B2C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좀 약간 위잇에 돈을 냈던 뭐 고객분들도 계실 거고 네. 또 이제 막 아까 도시락을 660만 분이나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누적입니다. 누적이죠, 네. 누적. 그러면 이제 뭐 쌀도 사와야 되고 고기도 사와야 되고 이 식자재 납품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 그리고 뭐 당연히 직원분들도 그 피해를 보신 거고. 네. 근데 이런 분들 지금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뭐 회원분이라든지 납품업체 분들이라든지. 일단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예, 예, 이게 예. 규모를 딱 추산하는 것은 조금 어렵긴 정확하게는 했어요. 저희가 알기가 정확히는. 힘들죠. 예. 네,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일단 고객들만 살펴보면 일단 갑자기
오늘 도시락이 안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무슨 일이야?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서비스가 중단됐다. 공지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환불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환불이 안 됐어요. 그 예, 예. 초기에. 딱. 예,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작됐는데 카드사에 환불 요청하고 예, 예, 뭐하고 예, 이런 예. 식으로 됐는데 이분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뭐 채팅방 이런 예, 게 예. 있거든요. 지금은 좀 줄었는데 당시에 제가 거의 첫날부터 들어갔는데 한 1,000명까지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환불을 원해서 정보를 찾는 분들이 1,000여 명 정도 있었던 거고 이분들은 환불이 되면 나가서 환불 지금 오늘 보니까 한 400여 명 정도 남아 있었고요. 환불이 지금 진행이 받은 분도 꽤 네.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독 결제여서 예, 예, 예. 구독 결제를 해놓으신 분들이 이미 사용한 카드 대금이 나간 네, 위잇에 예.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환불이 카드사를 통해서 아니면 피지사를 통해서 환불이 되고 있고요. 예, 안 예. 되는 업체들도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의 제기를 하고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환불을 고객들이 직접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고객들은 이거 경찰에 위잇을 이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예. 나기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죠. 내 돈 가져가 놓고 안 주네,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네, 그래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송 기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배송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도시락을. 그분들은 이제 직접 고용된 뭐 직원 형태는 아니었고요. 대부분 뭐 배송 계약 형태로 이렇게 네. 하셨던 거군요. 위탁 계약 그런 걸 네, 해주셨고. 프리랜서들이 많았고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계속 배달을 오늘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달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날부터 갑자기 직장을 잃은 이런 분들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고 사실 가장 큰 피해는 앞서 얘기하신 그렇죠. 납품 업체 사장님들. 그쪽은 이제 단위가 다르잖아요. 네. 진짜 단위가. 이분들은 단위가 억 단위예요. 예, 억이요. 예. 네. 충분히 그러시죠. 막 그렇게 도시락 몇백만 분 이렇게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게 대부분 납품업체들이 그렇지만 정산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정산 주기가 몇 개월마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달달이 나간 대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예. 네, 갑자기 이미 그 위세 현금 유동성이 떨어졌다는 게 업체분들한테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대금 결제가 늦어지기 시작하면 막 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예전에 네. 그 송봉님이 취재하셨던 다른 그 업체도 네, 제가 네.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이게 대부분 비슷한 상태 커머스들이 비슷한 예, 예, 형태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위도 비슷하게 업체 사장님들도 여기 대금을 조금 미뤘네, 못 주네 이런 소문이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빨리 대금을 조금 물건 못 줘, 너네 뭘 믿고 줘 네, 이런 그렇죠. 상황이 조금 펼쳐졌다고 하고요. 근데 어쨌든 성실하게 납품을 했던 사장님들은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장님은 그 업체들도 직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대금을 못 받아서 내가 지금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우리 정말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한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은 좀 연쇄적으로 되게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데. 네. 근데 그럼 지금 어떻게든 일단 피해는 좀 수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아까 위 또 직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피해 수습은 그 어떤 분이 누가 남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위 측에서 마지막으로 올렸던 공지사항은 6월 18일인데 6월 18일에 6월 18일이요. 네, 그러니까 6월 4일에 사태가 터지고 6월 18일 2주 정도 지난 거죠. 예, 그때까지 2,200건의 환불 처리가 완료됐다. 네, 예. 고객들한테는 이런 공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상황을 알고 싶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배 대표님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이제 답변을 받지를 못했고요. 예. 그리고 위세 투자한 투자사 측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상황을 파악 중이다 정도의 말만 들을 수 있었고요. 위 투자사요. 네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 그때 사무실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그 마포구에 있는 마포구에 있었군요. 네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에 홍대 쪽이었어요. 홍대. 그래요? 네, 예. 거기를 가봤는데 사무실은 이미 비어져 있었고요. 뭐 의자, 책상, 뭐 아주 작은 소품도 다 비었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그냥 우편함을 보니까 우편함에 위허들링 뭐 이 정도 써 있는 예, 정도가 예, 예. 남은 흔적이었고,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을 수 있었던 얘기는 일단은 위시 서비스 재개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가 그냥 자체적으로 더 이상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원은 전원은 퇴사한 뒤에 대표가 지금 사실상 혼자 나머지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퇴사를 했지만 퇴사하신 직원 예, 몇 예, 분이 뭐 데이터 처리라던가 환불 관련해서 업무를 조금 도와주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정리 단계, 청산 단계에 가면 뭐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무 변제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작업, 법적 절차를 밟는데 그런 진행을 지금 위시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이렇게 직접 사무실까지 갔다 오시고 네.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신 네. 이성균 기자님 모시고 네. 이번 위기 사태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뭐 또 특별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예. 하고 싶은 얘기 취재하시면서 뭐 어떤 거 느끼셨는지. 늘 이렇게 회사가 스타트업은 90% 망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예. 근데 위잇은 조금 특별한 것은 이제 투자도 잘 받았고 이용자도 꽤 됐고 그렇죠. 잘 될 것이라고 이제 응원받던 스타트업이었기 사실 뭐 때문에 170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신뢰했다는 네.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속상한 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예, 예. 일이 퍼지면 취재하고 기사 쓰는 저도 조금 예, 마음이 좋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회사가 잘 안 됐을 때는 시장 상황도 있고 대표나 그 경영진의 몇 번 선택 실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사려 깊게 시장을 보고 직원들을 생각하고 납품업체들과 잘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문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아웃스탠딩 쇼는 다음번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